여야 간에 남은 갈등의 불씨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특히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,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민생 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. 이어서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.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,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.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%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.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.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. 그렇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.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?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. 원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.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여야 위원을 5대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준다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.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민주당은 원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이경국입니다.